셀트리온 3사 합병 시 공매도는 어떻게 처리? 합병 후 외국인 얼마나 살까?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지난 금요일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셀트리온 마이너스 1.85% 하락, 외국인들 181억의 매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큰 음봉이 연출이 되면서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매도 압력이 그만큼 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요일 외국인들은 181억의 매도, 반면에 146억의 매수를 보이는 기관들의 모습입니다. 8월 한 달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1513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들은 1203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한 주를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반면에 기관들은 456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한편 공매도 잔고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8일자에 공매도가 셀트리온이 127만 주나 줄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깜짝 놀랐죠? 예. 그러나 이것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메릴린치가 빠졌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량 보유자에는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일 날은 모건 스탠리밖에 보고를 안 했죠. 그러면 두 가지죠. 127만 주를요. 그런데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는 것이 메릴린치가 8월달 들어서 매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17일, 18일 메릴린치 측에서 오히려 매도였거든요. 순매도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시간 외라든가 이런 쪽에서 127만 주의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흔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냐면은 작년 11월 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메릴린치 신고 누락 해프닝이었죠. 공매도 잔고 수량이 175만 주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중 하나인 메릴린치가 신고 누락에 의한 일시적인 수량 착오 현상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메릴린치 측에서 보고를 안 한 것이 이번에도 이와 같은 신고 누락에 따른 해프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에서 금감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봤을 때는 17일까지만 봐야 되겠죠. 17일까지만 봤을 때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셀트리온은 공매도 잔고가 21만 1000주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8월 2일 날 잔고 수량이고요. 8월 17일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었잖아요. 비중을 보시면 되죠. 숫자가 크니까요. 3.13%에서 2.97로 줄었으니까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공매도를 재개한 5월 3일부터 17일까지 봤을 때는 11만 5천주 증가니까 큰 증가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8월 들어서는 감소세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헬스케어 큰 음봉의 모습이 또한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도 같은 개념이죠. 여기서 이 박스권역에 놓여있다 이런 측면에서 큰 흐름을 잡아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한 달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외국인들이 573억의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들도 316억의 매수 우위입니다. 하지만 8월 16일부터 한 주 동안은 외국인들이 317억 매도고 기관들은 106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이죠.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 주 동안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매도를 좀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8월 한 달 전체로 봤을 때는 매수 우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매도 잔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 만에 45만 주나 줄었다 이렇게 되는데 역시 신고 누락을 감안을 한다면은 17일까지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8월 2일부터 17일까지 봤을 때는 26만 4천 주가 감소를 하는 것이죠. 비중이 0.90에서 0.73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5월 3일 공매도 재개부터 8월 17일까지를 보면은 4,760주가 감소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매일매일 공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중간중간 과정에서
쇼커버링을 해 나갔다. 그래서 8월 들어서 공매도가 줄면서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는 개념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세죠. 플러스 0.25% 상승을 하면서 16만 2천원인데요. 외국인들 50억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8월 들어서 외국인들 316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도 209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외국인들은 162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도 75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었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메릴린치의 신고 누락으로 가정을 했을 때는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역시 11,466주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월 3일부터 해서는 크게 증가를 했죠. 37만 주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중이 2.02%에서 1.99%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었잖아요.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 모두 다 공매도 잔고 상황을 봤을 때는 8월 들어서 감소세가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였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셀트리온 그룹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분간은 소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다시 또 박스권에 좀 갇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그 시간을 끄는 기간 조정 과정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이고요. 제약은 이 위에서 박스권을 좀 그려나가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저는 셀트리온이 합병을 했을 때 합병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공매도는 어떻게 되느냐, 즉 공매도 잔고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예탁결제원의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날 등록한 내용인데요. 기업 합병 시 존속기업에 대한 대차된 주식과 공매도 잔고가 있다면 기존의 대차 공매도 거래된 주식은 청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승계되는지, 그 다음에 소멸기업의 경우 기존에 대차되거나 공매도된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렇게 질의 내용이 올라와 있죠. 8월 8일 날 이에 대해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답변 내용을 달았습니다. 고객행복센터입니다. 공매도는 장내 거래잖아요. 장내 매매 거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장외 거래인 대차 거래와 구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대차 거래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우리나라는 공매도 자체가 차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대차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대차 거래 중인 주식에 대해 합병 등 교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종목이 상장 종목이라면 상환 절차 없이 유지 가능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 셀트리온으로 합병으로 된다고 치면은 셀트리온의 지금 현재의 공매도 잔고는 굳이 상환을 안 하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공매도 잔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역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합병 비율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이 셀트리온 주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은 비율에 따라서 주식 수의 조절이 있으면서 교체가 되면서 공매도 잔고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도 유지가 되는 것이죠. 다만 합병 등 사유 발생 시 대여자, 주식을 빌려준 사람이 매수 청구권 등 권리 행사를 위해 상환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고 빌린 사람, 차입자는 빌려준 사람의 상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합병을 반대하는 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 주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이 없으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차입자는 빌린 사람은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쇼커버링을 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식 매수 청구권 등의 권리 행사를 할 때는 갚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잔고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합병을 했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합병된 셀트리온 주식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여러분 이 부분들은
100%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한 것이니까 실제가 아닙니다. 단순 가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3사가 합병이 된 이후에 시가총액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기 위해서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본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이고 가정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의 주가가 있잖아요. 8월 20일 종가입니다. 합병 비율은 주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법적으로는 세 가지 기준이죠. 합병 비율을 결정을 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일 그 전날부터 해서 한 달이죠. 그 다음에 이사회 결의 전날부터 해서 일주일, 그리고 이사회 결의일 바로 전날, 요 세 개 가격을 평균을 내고, 또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할인이나 할증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 비율 계산은 여기서는 단순하게 제가 종가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정이니까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1로 본다면은 종가로 봤을 때는 0.416이 되는 것이고요. 제약은 0.609가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8월 20일 날 상장 주식 수가 셀트리온이 1억 3,700만 주고요. 헬스케어가 1억 5천만 주죠. 그리고 제약이 3,600만 주입니다. 그러면은 합병 비율로, 물론 합병 비율도 가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합병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은 상장 주식 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6,400만 주가 나오는 것이고, 또 상장 주식 수 3,600만 주를 이렇게 0.609로 계산을 하면은 2,200만 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합병 후 총 상장 주식 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 세 개를 합치면은 요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억 2,467만 9,328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8월 20일 종가만을 기준으로 한 가정상 합병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합병 후 상장 주식 수는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 8월 20일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현재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주식을 2,852만 8,411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식은 8월 20일 날 외국인들이 2,640만 5,815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8월 20일 날 외국인들이 288만 1,606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합병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416이니까 외국인 보유 주식 수가 이 합병 비율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제약도 175만 4,898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그러면은 합병 후에는 외국인들 주식수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 세 개를 합치면은 요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4,126만 8,128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합병 후 상장 주식 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병 비율을 가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합병 후 외국인 보유 주식 수는 요 숫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합병 후 외국인 보유 주식 숫자가 요 숫자가 되는 것이고, 현재 8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 지분율이 20.68%잖아요. 그래서 20.68%를 가정을 합니다. 무엇을? 합병 후에 전체 상장 주식 수의 26.68%를 유지를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현재의 지분율을.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4,646만 3,685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재의 지분율 20.68%가 됩니다. 그런데 합병 후에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산은 4,126만 8,128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죠? 20.68%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 숫자잖아요. 지금 현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더 필요한 것이죠? 519만 5,557주가 더 필요한 것이죠. 즉, 이 숫자가 바로 만약에 20.68% 현재의 지분율로만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합병 후에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519만 5,557주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현재의 지분율보다 더 높게 갈지
더 낮게 갈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제가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높게 갈지 낮게 갈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합병 비율도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해본다면은 외국인들이 합병 후에는 519만 주를 더 사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현재의 종가 8월 20일 날 종가로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조 3820억 1816만 2천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1조 3800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의 차이점이 있는 가정적인 숫자이니까 최소화시킨다 하더라도 합병 후에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능 금액은 1조 정도는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뭐 60조다 59조다 이렇게 되는데요. 8월 20일 기준으로 해보니까 59조가 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죠. 물론 외국인들이 합병 이후에 지분율을 더 높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26.8%만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지분율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은 현재의 지분율보다 더 낮게 유지하게 되면 이 숫자는 줄어드는 거고, 더 높게 하게 되면 이 숫자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지난번에 합병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고, 오늘은 합병 시 공매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합병 이후에 과연 외국인들이 주식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살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다음 기회에는 합병 비율이라든가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이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합병 이후의 이야기고요. 지금 당장 문제는 시장 전체도 폭락이고, 그런 상황에서 셀트런 그룹주들이 과연 여기서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즉 시장이 좋아도 못 올라가고 시장이 나쁘면 더 많이 내려가고 이런 상황들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우려심인데 여기서 이 박스권력이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금 느긋한 측면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흥분하고 이러지 말자는 관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레키로나주는 여러분 플러스 알파 개념이다, 새로운 신규 제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또 시장 상황들 조금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박스권 내에서 소강 상태 국면으로 나타날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